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매체의 종류, 어떤 매체를 쓰는지, 그다음에 어떤 매체를 어떤 대상자가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다음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이거를 그럼 내가 매체를 선정을 하려면, 우리 아이에 맞는 매체를 결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학습 매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학습 매체 이제 체험에 대한 사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습 매체라고 하면 어머니 뭘 떠오르세요? 학습 매체. 매체라고 하는 건 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학습 매체라고 하는 건 학습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 매체라고 하면 일반 정한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묵자 도서가 될 거예요. 묵자 도서도 되고 요즘에는 사실 음성 자료도 정한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점자료를 쓰기도 하고 또는 확대 자료, 저시력 같은 경우 확대 자료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게 음성 자료예요. 이 세 가지 유형의 매체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근데 세 가지 매체를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어머니들이 그냥 무조건 다 아이들을 점자를 가르치실 것도 아니고 다 뭐 안 보이는데 막 확대를 막 억지로 막 보게 아이가 점자 보는 걸 싫어해요. 점자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확대 도서를 막 어떻게 좀 보려고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어떤 매체를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학생을 위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학습 매체 평가, 중요한 학습 매체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평가는 이제 어디서 받나요? 이거는요 사실은 어떤 계량화되고 수량화되고 계측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 우리 대전 어머니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감각지원센터에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중에서 하시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어머니들이 아예 이제 시력의 상태에서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전문기관에 가셔서 이제 평가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머니들이 이거는 어떤 막 의료적 접근, 치료적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아니라 어머니들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최선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머니들도 이거는 평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학습 매체 평가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하셔야 되냐면 어머니들 첫 번째 읽기예요. 읽는 거에 대한 평가. 하나는 쓰기. 쓰기는 돼? 쓰기 평가. 쓰기 평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림 매체 평가가 있어요. 왜냐면 읽고 쓰는 거는 되는데 이 아이가 그림 매체, 시각적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평가 영역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읽기 매체.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읽기 방식으로 우리가 점자를 할 거야, 확대 글자를 할 거야, 음성 중에서 아이한테 적합한 읽기 매체를 찾아주는 거예요. 또 쓰기는 뭐냐면 쓰는 것도 마찬가지. 얘가 점자를 써야 되는 학생인지 아니면 묵자를 써야 되는 학생인지 아니면 얘는 안 돼. 음성으로 녹음으로 해야 돼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 매체라고 하는 거는 그림 자료. 우리가 요새는 모든 자료들이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시각화되어 있는 그림 자료가 많아요. 도식도 있고 뭐 어떤 개념도도 있고 어떤 플로우 차트로도 막 나가죠 요새는. 그래서 이런 그림 자료, 시각적 자료에 대한 그림을 얘가 일반 그림을 볼 것인지 일반 그림을 아니면 패드라든지 이런 보조화 기기를 확대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확대 자료로 봐야 되는지 확대 교과서 쓰는 것처럼 또 하나 아니면 양각화된 그림으로 해서 얘는 촉각으로 만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얘는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 이 그림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하는데 힘드니 어떤 설명,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아이에게는 그림 매체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머니들 이제 평가를 하실 거예요. 자, 점자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 중에 점자, 확대, 음성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로 점자 자료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점자 자료는 누가 이용하냐면 주로 전맹학생들이 이용하겠죠. 전맹학생이라 하더라도 자, 어머니 우리가 전맹학생은요 사실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아요. 전조 시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기능하는 시력을 갖고 있어도 감각이 있어도 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시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또 진행이 될 때 이런 학생들은 모두 점자 자료로 가야 되는데 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머니. 확대 글자를 보는데 30포인트 이상 본다. 이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지금은 글자 하나하나를 30포인트로 보고 예를 들면 28포인트로 본다. 보는데
그거 한 글자 한 글자가 현재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어머니 저학년 아이들이에요. 그쵸? 우리 아이들은 뭐 2학년, 3학년, 4학년. 우리 지금 명진이만 6학년이고 나머지 모두 1학년, 2학년, 3학년이거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 유치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1급이고 시력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사실 우리 아이의 시력이 어느 정도 나쁜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면 아이가 이때는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고 유치원에서 수업할 때도 그렇고 초등 저학년에서도 그렇고 글자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시각 자료를 보고 영상 자료를 보고 또 하나 글자의 이해도를 어머니들이 평가할 수 있는 파악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학년으로 가게 되면 3학년이 넘어가고 4학년 이상 되면 일단 텍스트 글자가 많아지고 한 단위수에 읽어야 되는 글자 수가 많아지면 30포인트 이렇게 읽어서는 사실은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 읽기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읽기에 대한 유창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유창성에 따라서 읽기 이해도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아 이럴 경우에는 점자를 배우는 게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제 지금 전환기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 저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아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기는 읽기 매체 어떤 거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 글자를 읽는데 확대 글자를 너무 크게 본다든지 가 현저히 느린 학생 글자 자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점자만 읽는 것보다 점자도 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성 자료를 보조 매체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음성 매체를 보조 매체로 활용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 그래서 전맹이든 저시력이든 정보 습득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정보 접근을 음성 자료로 대체해 주시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성 자료에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확대 자료 사용은 누가 하냐? 기능시각 활용이 가능한 학생인데 대부분의 많이 이런 학생이겠죠. 18포인트 이상의 큰 문자를 사용하는 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확대 도서도 보통 보면 18포인트, 뭐 20포인트, 22포인트에서 23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확대 도서도. 그래서 이 이상을 쓰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확대 도서를 또 확대경을 통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 가시가 우리가 한 눈에 들어오는 이 시야에 들어오는 글자 수가 적어서 아이들이 이거는 원만하게 문맥 파악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8포인트 이상의 큰 글자를 써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확대 자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5포인트 넘어가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글자 수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시력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는 확대경, 확대 독서계 등을 사용하시고 이거는 아마 학교 통해서 어머니들 많이 지원 받으시죠.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해서 지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게 아이한테 편리한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걸로 한다. 무조건 어머니들이 어떤 분들은 비싼 걸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비싼 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효율적인 기계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은 찾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잔존 시각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글자 크기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대기의 배율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 확대기 배율은 현재 우리 아이가 읽는데 좋은 포인트, 읽기에 편안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 나누기,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학년에 맞는 글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18포인트로 읽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3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교과서의 딱 수준을 보니 포인트가 한 12포인트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8포인트 나누기 12포인트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곱하냐면 100cm 나누기 그다음 우리 아이 검사한 거리를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거 확대기 배율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확대기 배율인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이가 보고서 확대기 배율을 대고서 내 책을 그 포인트로 그 학년도 나이에 읽을 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어머니께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확대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0.01이야, 0.02야 말해서 몇 포인트 이렇게 막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보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글을 읽을 때 몇 포인트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머니들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 아이는 같은 포인트라 하더라도 글자체에 따라서 어머니 읽기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읽기가 편한 글씨체가 있고 어떤 거는 좀 읽기가 흐리고 좀 불편한 글씨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몇 개 글씨체를 이렇게 비교해서 아이가 어떤 걸 읽기 편해하는지
어떤 게 편안한지를 어머니께서 찾아주셔서 새 학기가 됐을 때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 새 학기가 됐을 때 선생님 우리 아이는 몇 포인트 정도의 글씨로 어느 정도 어떤 글자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선생님한테 주시면 선생님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글자도 사용하시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상급 학교 진학에 따라서 이것도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음성 자료를 보조 매체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점자와 목자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점자가 주매체로 활용을 하고 간헐적으로 확대 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확대 글자 읽기는 가능한데 속도가 현저히 느려요. 그래서 많은 양을 봐야 되고 학교 수업에서는 점자로 하고 그 대신 간헐적인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점자 자료를 다 받기가 어려우니 이런 간단한 자료들은 확대 글자를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친구들은 조금 효율적이죠. 그래서 또한 여기다가 보조 매체로 음성 자료까지 활용하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시력인데 우리 아이가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 글자 크기가 너무 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죠. 매체를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자라는 거를 습득을 해놓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점자, 확대, 음성 세 가지 매체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환경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진다. 그러면 정보 습득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아이들의 대상은 아니에요. 촉각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음성 자료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학습 매체는 평가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읽기 교육이 시작하는 3세부터 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제라 성장에 따라서 안제란이 또 더 악화되는 친구, 진행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은 되지 않지만 성장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읽기 능력에 좀 차이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방학 때 하셔서 새 학기가 됐을 때 아이의 그거 다시 교정하셔서 이렇게 하셔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시력검사에서 안경도 도수 맞춰보잖아요. 계속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근데 여긴 6개월까지 마실 필요는 없고 한 1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재평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글자 크기, 확대 비율을 계속 그거에 따라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매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수업이나 학교 수업이나 이런데 참여하는데 굉장히 주도성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일단 내가 모르고 안 보이면 답답하니까 이 아이들 어떠냐 이런 게 있어요. 적합한 시기에 빨리 이거를 해주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그 상태에 만연하다고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보정해주고 보정해 주실 수 있을 때 그걸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흥미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학교 참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이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뭐 했죠? 자, 읽기 매체 평가를 하는데 아까 제가 쓰기에 대해서 했나요? 자, 이번엔 읽기 매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읽기 매체 평가는 그자. 우리가 읽기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읽기 매체는요 하는 목적이 뭘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점자인지 확대인지 아니면 음성인지 그 세 개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은 아마 확대 글자 크기를 찾아주는 게 되겠죠. 크기를 찾아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글자 하나의 크기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머니 우리는 글자 하나를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맥을 읽어야 돼요. 그쵸? 패러그래프를 읽어야 되잖아. 얘네들이 이제 센텐스를 읽고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읽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읽어 나가려면 이 아이들은 적합한 읽기 매체를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글자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안에 얘가 이 단락을 다 읽을 수 있어? 동년 아이들과 비교해서 이거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단순히 한 글자가 아니라 문장 중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속도를 내서 읽을 수 있는 글자 포인트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학년의 점자 사용 평균 속도와 비교를 해야 돼요. 동학년의 점자 사용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점자 읽기라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라든지 1.5배, 1.7배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배려를 해주는데 사실 이 시간보다는 좀 더 빨리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가 이렇게 읽기 속도 보시면 돼. 읽을 때 이 아이가 책을 읽는 게 이 아이 동학년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좀 비슷하게 읽나?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 읽기를 평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문장형 읽기 시력표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 자, 이런 걸 하는데 글자 크기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다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아 우리 아이는 내가 좀 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확대 복사 하시던지 아니면 글자 포인트 워드로 쳐서 아이가 읽는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를 한 문장을 아니면 두 문장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포인트로 아이가 읽기 좋은 포인트로 한번 해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포인트, 18포인트, 22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하셔서 어느 게 아이가 읽기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잘 읽는지 편안하게 잘 읽는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서 한 글자로만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문장을 편안하게 아이가 단락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글자 크기로 이루어지고 문장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속도로 이제 어머니들께서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집에 있는 다양한 책들 있잖아요. 글자가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그거를 이렇게 아이한테 읽게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조심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읽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포인트에 이 아이가 속도가 나오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기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 글자 크기를 측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가를 할 때 글자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제한된 시간 안에 일정한 속도로 잘 읽어?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데 어머니 떠듬 로봇처럼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유창성이 떨어지잖아요. 책을 읽을 때는 운율이 있잖아요. 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철수가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절수가 이렇게 읽는다. 더듬더듬 읽는다는 걸 아이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는데 이 아이가 유창하게 읽는지 그다음 또 하나 지속 시간이에요. 읽기는 잘 읽어. 그런데 10분 이상을 못 읽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글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해서 얘가 그 수업 시간에 그다음 이 학년에 맞게 이 자료를 지속해서 읽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실 때는 두 눈 다 사용하고 선호하는 거리 그다음 편안한 자세. 그렇다고 어머니 이렇게 되고 보면은 좀 어렵겠죠. 아이가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보통 단거리 측정할 때는 한 30cm 두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30cm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저시력 아이들은 그렇게 보기 힘들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한 10cm 내에서 두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까이 이제 두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거부하지 않는 편안한 거리. 그다음에 선호하는 거리. 좀 어머니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자세가 너무 왜곡되지 않는 자세로. 그래서 아이가 편안하게 좀 왜냐면 시간이 장시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서 이런 자세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읽기매체 교정할 때는 동학년 학습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또한 동학년 점자 사용자의 평균보다 속도가 빨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확대 글자, 확대경을 사용해서 보통 글자 읽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학생은 일반 글자를 확대 글자, 확대경을 통해서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대비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집중해서 보다 보니 눈에 피로가 있고 그다음 장시간 사용 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조 매체로 음성 자료의 사용은 우리가 가지고 간다. 자, 동학년과 평균 속도가 비슷해. 그러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확대 글자랑 확대경 사용해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음성 자료 추천합니다. 자, 보시면 동학년 점자보다 이하 속도가 떨어지고 지속 시간에는 10분 이상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선생님 힘들어해요. 그러면 매체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 점자로 이제 매체를 바꾸셔야 되고 이 매체 전환 시점은 어머니 평가를 통해서 애가 아이의 읽기 속도가 딱 정말 저하되는 시점이 있어요. 얘가 이제까지는 그냥 잘 버티고 읽었는데 이제는 속도가 떨어지고 애가 읽는 걸 힘들어해. 그럴 때는 점자로 이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질환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환에 따라서 어머니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미리부터 점자 촉각 훈련도 하고 점자에 대한 거부감도 제해주시고 점자도 미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땐 편안하게 점자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쓰기 매체예요. 쓰기 매체인데 쓰기 매체는요, 어머니 적합한 필기 방법을 찾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학생이 이것도 선호하는 환경에서 실시하고 이거는 우리 아이는 선생님 저 시력이 그럴 때 일반 글씨 쓰라고 하면 안 돼요. 붉은 펜, 붉은 선 노트 활용하셔도 되고요. 확대경, 확대극석이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얘 아이 특성에 맞는 매체를 찾아주는 거지
막 바람직한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기대 수준의 막 그걸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아이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굵은 선, 굵은 펜 이런 거 다 활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년 도서 10줄 받아쓰기 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는 받아 적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선생님 글자가 아직 서툴러서 잘 글자 못해요. 그러면 숫자 하셔도 돼요. 1, 2, 3, 4, 5, 6, 뭐 1에서 30까지 숫자 뭐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는 숫자로 이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평가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 속도, 정확성, 그다음에 얼마나 분명하게 썼어. 그다음 활동 거리, 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얘가 받아 쓰는 거야. 그다음 눈은 괜찮았어? 필요하지 않아? 계속 할 수 있겠어? 눈의 피로도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자, 쓰기를 썼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평가를 하셔야 돼. 뭘 평가할까요? 자신이 쓴 문장 잘 읽을 수 있어? 너 스스로 읽어봐. 네가 쓴 거 읽어봐. 하셔요. 또 하나. 그 학생이 쓴 거를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알아볼 수 있나? 쓴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의사소통인데 쓰는 이유는 뭐야? 언젠가 다시 그 정보를 내가 확인하겠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박또박하게 썼는가. 그다음 아이가 글자를 지나치게 크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가 이거 확인하시고 또 하나 몇 쪽만 쓰면 얘가 너무 눈에 피로를 느껴요. 그러면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쓰기 매체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 속도 이하이면 이 아이는 다른 매체를 전환해줘야 됩니다. 쓰는 것도.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녹음기기를 또 병행한다던가.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 수업할 때 이걸 녹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요새는 녹음 많이 사지요. 그래서 녹음 같은 거 해서 나중에 이후에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새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친구들이 이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녹음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매체입니다. 그림 매체는요. 해당 학년의 그림 자료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교과 과목에서 보니 사회, 과학에서도 나오겠죠. 미술도 나오죠. 체육에서도 또 나와요. 이런 교과 과정에서. 근데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제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마 사회, 역사 아마 이런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실험이지만 사실은 텍스트 위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회예요. 사회 같은 경우는 그림, 사회나 역사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이 해당 학년의 자료를 아이들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 그다음 어머니들 이 자료를 내가 정확히 이해는 애들이 테두리는 이해하고 대충 이해는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의 목적이 있어요. 이 자료가 표현됐던 목적 그거를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문답을 해보세요. 묻고 답하기를 해보시면 이 아이가 그림을 어느 정도 이해했구나. 그림 내용에 있는 어떤 텍스트가 숨어 있었는데 이거를 보았거나 안 보았거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해당 학년에서 그 그림 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아이가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일반 자료를 뭐 봐요? 또 확대경으로도 볼 수 있겠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확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시각이 안 되는 친구는 양각 자료 다른 뭐 어떤 뭐 프린트로 된 거, 특수 프린트로 되어 있는 양각 자료를 본다든지 할 텐데 아니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양각 자료를 사실 어머니 그림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전명학생 친구들을 보면 나중에 그림 자료를 받아보는데 그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림 설명이 추가가 되어야만 아마 이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림 자료에 대한 이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그림 캡션으로 설명 캡션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